이 쓸모없는 여편네야! 내 약이 식었잖아! 넌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남편이 던진 무거운 사기 약사발이 깨지며 산산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하루만 쉬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당신 몸에 좋은 약촉해서 탕약 다리고 죽 끓이고 제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제가 고생 때문에 퉁퉁 부은 손으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평생 노예처럼 희생만 강요당했던 날들, 저는 건강 죽을 수는 아궁이 앞에서 배어나오는 땀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나를 하녀 취급한 이 지옥 같은 집구석, 이제는 벗어나 자유와 사랑 모두를 찾겠다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장동면 제1의 부자 모 씨의 안방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 씨가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며 문지방 앞에 엎드린 아내 정 씨를 향해 삿대질을 했죠. 당장 뒷산 절벽에 가서 그 귀하다는 약초를 캐오지 못할까. 정 씨가 차가운 방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거기는 산세가 너무 험해서 이 어두울 때 가면 발을 헛디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모 씨가 머리맡에 있던 무거운 곰방대를 정 씨의 등짝을 향해 힘껏 집어 던지며 핏대를 세웠어요. 내 귀한 몸에 좋은 보약을 구하는 일인데 내년 목숨 하나가 대수란 말이냐. 정 씨는 멍든 어깨를 부여잡고 서둘러 크고 낡은 약초 바구니를 둘러매며 어두운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파르고 깎아지른 절벽 앞에서 정 씨가 집신발을 헛디뎌 저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죠. 정 씨가 허공을 향해 두 팔을 휘저으며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사람 살려. 바로 그때 뒤따라오던 이웃집 동갑내기 김노인이 흙바닥에 슬라이딩을 하며 정 씨의 팔뚝을 덥석 붙잡았어요. 김노인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정 씨를 험한 절벽 위로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정 씨,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 정 씨가 흙투성이가 된 치마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김노인, 자니가 이 위험한 새벽에 여긴 어쩐 일인가. 김노인이 밧줄에 쓸려 피가 맺힌 정 씨의 멍투성이 손목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모 씨 그 독한 인간이 또 제 몸뚱이만 생각하고 사람을 험한 산으로 떠밀었군. 정 씨가 고개를 푹 숙이며 흙 묻은 소매로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쳤어요. 내가 오늘 그 약초를 못 캐가면 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무서운 매질을 당할 거야. 김 노인이 정 씨의 등에서 무거운 약초 바구니를 빼앗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며 묵묵히 앞장섰습니다. 잔말 말고 산짐승 나오기 전에 내 뒤나 조심해서 따라와. 두 사람이 험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정 씨는 쉴 틈도 없이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피웠죠. 매운 장작 연기를 마시며 반나절 내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을 닦지도 못하고 약을 다렸습니다. 정 씨가 손이 데일 듯 뜨거운 약사발을 나무 쟁반에 받쳐 들고 종종 걸음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몸에 좋은 약을 다 다렸으니 다 식기 전에 어서 마셔. 모 씨가 약사발을 입에 대자마자 미간을 확 구기며 남은 약물을 정 씨의 얼굴을 향해 확 뿌렸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아, 온도가 이렇게 낮으면 약효가 다 떨어져 내 귀한 몸이 썩어 문드러지잖아. 정 씨가 화끈거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밤새 내린 비에 장작이 젖어서 아궁이 불이 약해 금방 식었나 봐. 모 씨가 마당 한가운데로 귀한 사기 약사발을
와장창 집어 던지며 밖에서 일하던 하인들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 산에 가서 마른 땔감을 더 구해오지 않고 바보같이 뭘 꾸물거려. 마당에서 집신을 삼던 하인들이 모 씨의 불호령에 놀라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정 씨는 재투성이가 된 치마를 움켜쥐고 밖으로 나와 말없이 마당에 흩어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다음 날 정오, 장터에 부족한 약재를 구하러 나온 정 씨가 핑 도는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픽 쓰러졌죠. 우연히 쌀을 팔러 장터를 지나던 김 노인이 쓰러진 정 씨를 발견하고 등짐을 팽개치며 다가왔습니다. 정 씨, 제발 눈 좀 떠봐. 김 노인이 다급하게 정 씨를 넓은 등에 둘러엎고 장터 끝에 있는 의원으로 숨 가쁘게 달려갔어요. 의원 좁은 방바닥에 정 씨를 눕힌 김 노인이 흐르는 땀을 닦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짐승처럼 부려먹으면 뼈만 남고 몸이 이리 펄펄 끓는 불덩이가 되냔 말이야. 같은 시각 안방에서 화려한 밥상을 기다리던 모 씨가 밥 투정을 하며 상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렸죠. 그년이 어디 가서 죽었길래 내 밥시중도 안 들고 몸에 좋은 약도 안 대령하는 것이냐. 모 씨가 옆에서 부채질을 하던 하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무섭게 윽박질렀습니다. 당장 온 동네 장터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년을 내 눈앞에 끌고 와.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의원 침상에 뻗어 누워있는 정 씨를 찾아냈어요. 숨을 헐떡이며 의원 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온 모 씨가 사경을 헤매는 정 씨의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내 귀한 약을 다려야 할려니 감히 여기서 팔자 좋게 들어 누워 있어. 김 노인이 모 씨의 두 팔을 강하게 밀쳐내며 정 씨 앞을 든든하게 가로막았죠. 사람이 사경을 헤매며 숨이 넘어가는데 지아비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인가. 모 씨가 김 노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세게 밀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마누라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놈이 무슨 상관이야. 모 씨가 끙끙 앓으며 신음하는 정 씨의 팔목을 움켜잡고 밖으로 질질 끌며 집으로 향했어요. 당장 일어나서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숯불을 피우고 내 약탕기를 돌려. 정 씨가 흙바닥을 기어가며 모 씨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간절하게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으니 제발 딱 하루만 쉬게 해줘. 모 씨가 정 씨의 마른 손을 매몰차게 걷어차며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쳤죠. 내 몸에 들어갈 보약이 하루라도 끊겨서 내 건강이 상하면 당장 내년 제삿날인 줄 알아. 그날 밤 달빛조차 없는 아궁이 앞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부채질을 하던 정 씨가 벽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 노인이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와 정 씨의 굽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어요. 정 씨, 억지로라도 이거라도 좀 씹어 삼키고 텅 빈 속을 달래. 김 노인이 품에서 식지 않은 주먹밥과 귀한 해열제를 꺼내 정 씨의 새카만 손에 쥐어주었죠. 정 씨가 갈라지고 피가 나는 입술로 주먹밥을 허겁지겁 빼어 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김 노인, 매번 이렇게 귀한 신세를 져서 내가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김 노인은 정 씨의 처참한 얼굴을 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며칠 후 열이 펄펄 끓는 몸을 버티며 마당을 쓸던 정 씨가 삐걱거리는 대문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리 고운 분이 어찌 우리 집을 다 찾아오셨을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패처를 든 젊은 여인이 마당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대청마루에서 곰방대를 물고 거들먹거리던 모 씨가
벌떡 일어나 여인의 자태를 음흉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리 아리따운 낭자가 뉘신지 모르겠소이다. 여인이 손에 든 패처를 이리저리 돌리며 모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입을 열었어요. 이 댁에 꽉 막힌 기운이 너무 안타까워서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찾아왔소이다. 모 씨가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여인의 치맛자락 앞까지 바짝 다가갔습니다. 막힌 기운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여인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낭낭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했죠. 정암 앞숫돌 바위에 커다란 구멍을 뚫으면 가문의 운세가 하늘을 찌를 텐데 그 좋은 기운을 꽉 막아두고 계시구려. 모 씨가 탐욕에 가득 차 두 눈을 번쩍이며 여인의 하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정말 저 숫돌 바위에 구멍만 뚫으면 이 집안의 가운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단 말이오. 여인이 모 씨의 더러운 손을 슬쩍 빼내며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 눈에는 천금을 얻을 엄청난 명당 자리가 보이는데 주인의 얕은 그릇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이다. 챕터 2 파멸의 징조. 직관 여인이 방문한 그날 오후 모 씨가 헛간에서 쉴 틈 없이 일하던 정 씨를 향해 거칠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당장 부엌으로 가서 내 평생 아껴둔 최고급 술과 산의 진미로 귀한 주안상을 내오지 못할까. 정 씨가 숯검정이 묻은 앞치마를 털며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여보, 흉년이라 창고에 곡식이 다 떨어져서 귀한 손님상에 올릴 만한 고기 반찬이 하나도 없어. 모 씨가 정 씨의 야윈 등을 발로 세게 걷어차며 침을 마구 튀겼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아, 당장 씨암탉이라도 잡아서 저 곱고 귀한 낭자 앞에 대령해. 정 씨가 아픈 허리를 구부정하게 편 채 눈물을 훔치며 달장으로 기어가듯 걸어갔어요. 묘령의 여인이 화려한 치맛자락을 살짝 쥐고 연못과 정암마을 앞숫돌 바위 주변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모 씨가 입가에 흐르는 침을 쓱 닦아내며 여인의 좁은 보폭에 맞춰 졸졸 따라다녔죠. 낭자, 내 재산이 장동면에서 으뜸인데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오라비에게 다 말해보시오. 여인이 모 씨의 끈적한 시선을 교묘하게 피하며 화려한 부채로 입을 가리고 가볍게 웃었어요. 장동면 제일 부자라 하시면서 어찌 이 엄청난 명당의 기운을 꽉 막아두고 이리 답답하게 사신단 말이오. 모 씨가 여인의 어깨에 슬쩍 손을 얹으려다 허공을 헛짚으며 음흉하게 입맛을 다셨습니다. 내 당장 낭자의 말대로 할 터이니 이 밤이 가기 전에 그 비방을 내게 속 시원히 알려주시오. 부엌 창문 너머로 남편의 추태를 지켜보던 정 씨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부뚜막에 머리를 기댔죠. 같은 시각 담장 너머에서 모 씨의 음흉한 짓거리를 지켜보던 김 노인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 노인이 낡은 담벼락을 굵은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불쌍한 정 씨를 살리려 했건만 내 놈이 제 명을 스스로 재촉하는구나. 여인이 연못 앞 숫돌 바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낭낭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 거대한 숫돌 바위에 정을 박아 구멍을 크게 뚫어버리면 댁은 조선 최고의 권문세가가 될 것이요. 그날 저녁 모 씨가 평소 아까워서 입지도 않던 번쩍이는 비단옷을 옷장에서 꺼내 입었죠. 모 씨가 고소한 참기름을 발라 머리를 빗어 넘기고 여인이 머무는 사랑채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리따운 낭자, 이 밤이 이리 적적한데 나와 함께 방 안에서 달콤한 술잔이나 기울이는 것이 어떻겠소. 정 씨가 멍든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가가
남편의 화려한 비단옷 소매를 간절하게 붙잡았어요. 여보, 생판 모르는 남의 말만 듣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든든한 바위를 훼손하면 천벌을 받아. 모 씨가 무섭게 핏대를 세우며 정 씨의 거친 뺨을 손바닥으로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다 늙고 쭈그러진 못생긴 년이 감히 귀한 손님 앞에서 내 앞길을 막아. 정 씨가 차가운 마당 바닥에 나뒹굴며 터진 입술 사이로 붉은 피를 뚝뚝 흘렸죠. 여보, 제발 이성을 찾고 집안을 망칠 흉흉한 짓을 당장 멈춰. 모 씨가 정 씨의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을 질질 끌고 가 냄새나는 헛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어두운 헛간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말고 쥐 죽은 듯 찌그러져 있어.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어오른 뺨을 한 정 씨가 차가운 냇가에 쪼그려 앉아 홀로 빨래를 했어요. 정 씨가 무거운 방망이로 낡은 저고리를 내리치며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던 김노인이 냇가로 다가와 정 씨의 상처투성이 얼굴에 귀한 연고를 듬뿍 발라주었죠. 정 씨, 모 씨 그 썩어 빠진 인간이 어쩌녁에 또 손찌검을 한 건가. 정 씨가 얼음장 같은 찬물에 곱은 손을 부비며 김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들고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김 노인, 우리 영감이 귀신에 홀렸는지 온 집안을 다 망치려 들어서 내가 너무 무서워. 김 노인이 정 씨의 젖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굳게 다짐하듯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이제 곧 그 미친놈이 스스로 무덤을 팔 테니 자네의 끔찍한 고통도 영원히 끝날 거야. 같은 시각 여인이 화사한 안방 마루에 걸터 앉아 옷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모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대감, 바위에 구멍을 뚫는 김에 저 마당 앞 연못의 둑마저 시원하게 허물어 버리시오. 모 씨가 두 눈을 둥그렇게 뜨며 여인의 하얀 무릎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죠. 연못의 둑을 다 허물어 버리면 혹여나 가뭄이 들었을 때 농사를 망치지 않겠소. 여인이 붉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몹시 새침하게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터야 꽉 막힌 기혈이 뚫려 천만금을 얻을 텐데 대감의 배포가 겨우 이 정도였소. 모 씨가 여인의 화려한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더러운 침을 튀기며 황급히 고개를 주걱거렸어요. 아니요, 곱디고 온 낭자의 입술에서 나온 비방이니 내 당장 둑을 허물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겠소.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엄격한 금기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깨버린 모 씨가 당장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모 씨가 아침부터 장동면 일대에 건장하고 힘센 석공 10명을 넓은 마당으로 싹 다 불러 모았죠. 너희들은 당장 창고에서 제일 큰 망치를 꺼내 들고 나를 따라 정한마을 앞숫돌 바위로 가자. 모 씨가 자신의 몸통만한 거대한 정과 무거운 쇠망치를 직접 어깨에 둘러매고 당당하게 앞장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 모여서 모 씨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불안하게 수군거렸어요. 마을을 다스리는 촌장이 혀를 끌짓하며 모 씨의 등 뒤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저 미친 인간이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천벌을 받을 끔찍한 짓을 골라서 하는구나. 모 씨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숫돌바위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죠. 챕터 3 숫돌바위의 저주와 파멸. 숫돌바위 앞에 도착한 모 씨가 직관 여인에게 자신의 굵은 팔뚝을 과시하며 거대한 정을 바위에 쾅쾅 내리찍었습니다. 모 씨가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누런 이를 훤히 드러내고 껄렁하게 웃었죠. 낭자,
내 이 힘찬 망치질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오. 지관 여인이 화려한 모란 꽃이 그려진 부채로 콧등을 가리며 뒤로 한 걸음 살짝 물러섰어요. 대감의 힘이 장사라 이 거대한 바위가 금세 산산조각이 나겠소이다. 모 씨의 불호령을 받은 석공 10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무거운 쇠망치로 바위를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바위 한가운데에 어른 머리통만한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리고 막혀있던 맑은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연못의 둑이 와르르 무너졌죠. 모 씨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맑은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하하, 드디어 꽉 막힌 기운이 시원하게 뚫렸구나.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새카만 먹구름이 때를 지어 몰려들며 고막을 찢는 듯한 불길한 뇌우가 매섭게 쏟아졌습니다. 석공들이 들고 있던 쇠망치를 흙바닥에 내팽개치고 머리를 감싸쥐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죠. 아이고, 조상님이 크게 노하셨는지 맑은 하늘에서 무서운 불벼락이 떨어지네. 모 씨가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뒤집어 쓴 채 잿빛 하늘을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둘렀어요. 이 겁쟁이 놈들아, 당장 망치를 들고 저 바위를 더 잘게 부수지 못할까. 같은 시각 비를 피해 낡은 초가 처마 밑에 서 있던 김 노인이 품속 깊은 곳에서 몰래 쓴 서찰을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 김 노인은 바위 깨는 일로 모 씨의 시선을 돌려 알아누운 정씨를 푹 쉬게 만들 요량이었죠. 김 노인이 빗물에 젖은 서찰을 꽉 쥐며 어금니를 가득 깨물었어요. 짐승보다 못한 놈, 내 불쌍한 정씨를 위해 내 놈의 파멸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김 노인이 빗속을 뚫고 지관 여인의 처소 뒷문으로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노인이 어둠 속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빗물에 젖은 서찰을 문틈으로 쓱 밀어넣었죠. 모씨 그 악독한 놈이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파멸의 조언을 절대 멈추지 마시오. 방 안에서 서찰을 주워 읽은 지관 여인이 차가운 빗소리를 들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탐욕의 눈먼 짐승이 제 발로 펄펄 끓는 지옥 불에 뛰어들어 활활 타오르는구나. 바위가 뚫린 지 한 달 만에 장동면 일대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유례 없는 대가뭄이 닥쳤습니다. 모씨 소유의 넓은 논밭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추수할 나달이 하나도 남지 않았죠. 동네 농부들이 바싹 마른 논바닥을 보며 가슴을 치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연못 둑을 다 허물더니 결국 하늘이 노해서 이 사단이 났구나. 모씨가 바싹 마른 논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금쪽 같은 벼들이 다 타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물 한 바가지 안 퍼오고 도대체 뭘 하는 거냐. 하인들이 갈라진 논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대감마님께서 연못 둑을 다 허물어버리라 하셔서 동네 우물까지 바싹 마르고 씨가 말랐구먼요. 설상가상으로 가을이 되자 집채만 한 거대한 태풍과 비바람이 장동면 일대를 무섭게 덮쳤어요. 무너진 연못 둑을 타고 범람한 시커먼 흙탕물이 모씨의 고래 등 같은 대저택 절반을 순식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에 놀란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죠. 대들보가 무너진다. 다들 목숨부터 챙겨서 도망쳐라. 정씨가 허리까지 흙탕물이 차오르는 마당에서 허우적거리며 부서진 두꺼운 널빤지를 생명줄처럼 꽉 붙잡았어요. 여보, 물살이 너무 거세니 쌀가마니는 버려두고 빨리 지붕 위로 피해야 해. 모씨가 물에 떠내려가는 무거운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흙탕물을 들이마시며 악착같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 아까운 쌀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지붕 위로 도망가서 굶어 죽으란 말이냐. 재산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자 모 씨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단물을 빨아먹던 머슴들이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했죠. 다음 날 아침 텅 빈 곳간 문을 열어 젖힌 모 씨가 핏발선 눈으로 텅 빈 마당을 향해 악을 썼어요. 내 돈을 파먹던 배은망덕한 놈들이 쌀 한 톨 안 남기고 싹 다 도망을 쳤구나. 정 씨가 진흙투성이가 된 낡은 치맛자락을 짜며 모 씨의 축축한 바지가랑이를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여보, 사람 목숨만 온전히 붙어 있으면 밭을 다시 일궈서 밥은 먹고 살 수 있어. 모 씨가 정 씨의 야윈 어깨를 젖은 발로 거칠게 밀쳐내며 땅바닥에 침을 마구 뱉었죠.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숨만 붙어 있으면 평생 거지 꼴로 살란 말이냐? 모 씨가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비방을 찾겠다며 직관 여인이 머물던 사랑채 처소 문을 쾅 차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화려했던 방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여인은 흔적도 없이 한양으로 도망친 후였습니다. 모 씨가 텅 빈 화장대를 뒤엎으며 끓어오르는 분노에 소리쳤죠. 인연이 어디로 숨었어? 당장 튀어나오지 못할까? 모 씨가 여인의 텅 빈 방바닥을 두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그 요망한 년이 내 귀한 재산을 다 말아먹고 쥐새끼처럼 야반도주를 하다니. 사기를 당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모 씨가 뒷목을 뻣뻣하게 잡고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냈습니다. 모 씨가 피 묻은 손으로 문지방을 긁으며 쿵 소리와 함께 차가운 마루 위로 쓰러졌죠. 놀란 정 씨가 피 웅덩이에 쓰러진 남편을 부둥켜 안고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아이고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누가 의원 좀 불러주시오. 정 씨만이 전신마비로 꼼짝 못하고 알아누운 남편의 곁에 끝까지 남아 용한 의원을 부르러 밤낮 없이 동분서주했습니다. 정 씨가 낡은 뚝배기에 쓴 약을 다려 모 씨의 입가에 나무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먹였죠. 여보, 이 쓴 약을 꾹 참고 삼켜야 막힌 기운이 뚫리고 살 수 있어. 모 씨가 병상에 누워서도 정 씨가 내민 약사발을 앙상한 손등으로 탁 쳐서 방바닥에 엎어버렸어요. 내년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재수가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 꼴로 폭삭 망한 거잖아. 모 씨가 옆에 있던 무거운 노쇠 재떨이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어 정 씨의 주름진 이마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재떨이에 정통으로 맞은 정 씨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려 낡은 저고리를 붉게 적셨죠. 정 씨가 고통에 겨워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이마가 찢어졌나 봐. 정 씨가 피 흐르는 이마를 거친 손바닥으로 틀어막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내 평생 당신 약시중 밥시중만 들며 살았는데 끝까지 나한테 어찌 이리 짐승처럼 독하게 굴어. 모 씨가 두 눈을 번번이 뜨고 천장을 향해 굽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쇳소리를 냈죠. 내년이 피를 토하고 돼지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절대 눈을 못 감아. 모 씨가 독서를 끝으로 피 섞인 기침을 거칠게 쏟아내더니 결국 두 눈을 부릅뜬 채 절명하고 말았어요. 남편의 끔찍하고 쓸쓸한 장례를 치른 후 정 씨가 텅 빈 폐허 같은 집 마당 한가운데 홀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정 씨가 죽은 남편의 낡은 집신을 부둥켜 안고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렸죠. 아이고, 내 팔자야, 어찌 이리 허망하게 끝이 난단 말인가.
정 씨가 찢어진 소복을 입고 흙바닥을 피가 나도록 긁으며 짐승처럼 소리내어 통곡했어요. 모진 인간,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고 이리 허무하게 갈 거면서 평생 나를 왜 그리 노예처럼 부려먹었어. 어둠 속에서 김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정 씨의 거칠고 피 맺힌 두 손을 자신의 넓은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정 씨가 김 노인의 따뜻한 체온에 놀라 고개를 번쩍 들고 눈물 고인 두 눈을 둥그렇게 깜빡였죠. 김 노인, 우리 영감이 저리 비참하게 피를 토하고 죽었으니 이제 빚더미에 앉은 내 앞길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김 노인이 정 씨의 젖은 뺨을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애틋하고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이제 이 지옥 같은 악몽은 다 끝났으니 앞으로는 내 옆에서 숨통 좀 트고 살아. 챕터 4 감춰진 진실. 모 씨의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2년이 흐른 뒤 어느덧 50대 후반이 된 정 씨가 몰락한 초가집 마당에서 소박한 텃밭을 가꿨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김 노인이 얕은 담장을 넘어와 망가진 호미를 고쳐주며 밝게 웃었죠. 정 씨, 아침부터 허리 아프게 반매지 말고 이리 마루로 와서 땀 좀 식혀. 김 노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묵직한 도끼로 장작을 시원하게 패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정 씨가 흙 묻은 두 손을 낡은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노인 덕분에 우리 집 마당에 장작이 마를 날이 없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앉아 놀기만 하겠어. 김 노인이 쪼개진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며 다정한 목소리로 되물었죠. 지난 2년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자네 일을 도왔는데 아직도 내 손길이 미안한가. 정 씨가 광주리에 담긴 싱싱한 푸른 채소를 탁탁 털어내며 엷게 미소 지었어요. 미안한 게 아니라 든든해서 그렇지. 내 평생 이렇게 마음 편히 아침을 맞이한 적이 없었거든. 며칠 뒤 읍내 장터에 함께 나간 두 사람이 새 집신을 고르며 다정하게 흙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거 모 씨네 집에서 야반도주했던 머슴이 초라한 치마를 입은 정 씨를 보며 삐딱하게 짝다리를 짚었죠. 아이고, 장동면 제일 가던 콧대 높은 안방마님께서 꼴이 아주 거지가 다 되셨구먼. 머슴이 턱을 치켜들고 껄렁하게 비아냥거리며 밉살스럽게 혀를 찼어요. 김 노인이 들고 있던 집신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머슴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하늘 같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야반도주한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머슴이 겁에 질려 멱살 잡힌 손을 빼내려 허우적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죠. 아이고, 늙은이가 힘도 좋네. 당장 이거 놓고 말해. 정 씨가 김 노인의 두꺼운 팔뚝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어요. 김 노인, 저런 인간한테 아까운 힘 빼지 말고 우리 그냥 배나 채우러 국밥집에 가자. 소란을 뒤로하고 장터 국밥집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놓였습니다. 정 씨가 뚝배기 속에 든 큼직한 살코기 두 점을 건져내어 김 노인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죠. 장터에서 이 늙은이 지켜주느라 고생했는데 오늘 고기는 자니가 다 먹어. 김 노인이 고기가 얹어진 밥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붉어진 얼굴을 푹 숙였어요. 내 평생 남이 챙겨주는 따뜻한 고기 반찬은 처음 먹어봐서 눈물이 다 나려 하네. 정 씨가 아삭한 깍두기를 베어 물며 김 노인의 낡은 빈잔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앞으로 맛있는 거 있으면 내가 다 양보하고 챙겨줄 테니 내 옆에서 병나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해. 김 노인이 막걸리 잔을 단숨에 들이켜고 정 씨를 향해 호탕하게 웃었죠.
잔이가 이렇게 고기까지 챙겨주는데 내가 무슨 수로 병이 나겠어. 장수할 테니 걱정 마.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뒷산 산책길에서 김 노인이 진달래꽃을 꺾어 정씨의 하얀 머리에 꽂아 주었어요. 김 노인이 정씨의 거친 두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고 다정한 눈빛으로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이제 남들 흉보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남은 여생은 나랑 진짜 부부로 재미있게 살아보자. 정씨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낡은 집신 발끝으로 애꿎은 흙바닥을 툭툭 찼죠. 다 늙어 빠진 할망구 주책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이나 안 할지 모르겠어. 김 노인이 정씨의 좁은 어깨를 넓은 팔로 꽉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말했어요. 남들 시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지난 세월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우리 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정씨가 김 노인의 넓은 품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기대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 언제 이런 호강이 오겠어. 자네만 곁에 있으면 난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며칠 뒤 정씨가 마루에 걸터 앉아 김 노인의 낡은 저고리를 올려놓고 정성껏 바느질을 새로 해주었죠. 정씨가 바늘 귀에 실을 꿰며 대문으로 들어오는 김 노인을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김 노인, 여기 마루로 와서 이거 한번 입어봐. 치수가 제대로 맞는지 보게. 김 노인이 마당에서 흙 묻은 집신을 털고 젠걸음으로 다가와 새 옷처럼 빳빳해진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어쩜 이리 내 몸에 꼭 맞게 바느질을 솜씨 좋게 잘했어. 헌 옷이 완전히 새 옷이 되었네. 정씨가 김 노인의 옷고름을 직접 매만져주며 두 뺨을 수줍은 소녀처럼 붉게 물들였죠. 40년 넘게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인데 이깟 삭바느질 솜씨 부리는 게 뭐 대수라고. 김 노인이 새 저고리를 입고 빙그르르 돌며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잔이가 내 옷을 지어주니 이제 정말 온전한 내 식구가 생긴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네. 맑은 날 두 사람은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산속 맑은 계곡으로 오붓하게 소풍을 떠났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근 정씨가 젖은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김 노인을 향해 맑은 물을 장난스럽게 튀겼죠. 일이 시원하고 좋은 걸 여태껏 한 번도 못 누리고 노예처럼 일만 하며 살았네. 김 노인이 쏟아지는 차가운 물방울을 소매로 막아내며 정씨의 해맑은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니까 20대 시절 곱고 예쁘던 아가씨 얼굴이 다 보이네. 정씨가 부끄러운 듯 양손으로 젖은 볼을 감싸며 반달처럼 눈웃음을 쳤죠. 이제 할망구가 다 되었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사람을 쑥스럽게 하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김 노인의 얼굴에 짙은 수심이 스치더니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김 노인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쌓아온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정씨, 사실 내가 오늘 너에게 꼭 진지하게 털어놓아야 할 중요한 말이 있어. 정씨가 물장구를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김 노인의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죠. 우리 사이에 도대체 못할 말이 뭐가 있다고 이리 심각하게 뜸을 들여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김 노인이 정씨의 시선을 피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여기서 가볍게 말하기는 너무 길고 무거운 이야기라 이따 밤에 집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다 털어놓을게. 소풍에서 돌아온 그날 밤 김 노인이 유독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롱불이 켜진 정씨의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 노인이 품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서찰을 꺼내 방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죠. 정씨, 놀라지 말고 내 말 끝까지 들어봐. 2년 전 자네 집안을 몰락시켰던 그 직관 여인 말이야. 정씨가 방바닥에 놓인 낡은 서찰을 내려다보며 몹시 불안한 눈빛으로 김 노인을 바라보았어요. 그 사기꾼 년 이야기는 우리 영감을 죽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왜 다시 꺼내서 사람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파. 김 노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붉어진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여인은 얄팍한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내 전 재산을 전부 털어 고용한 진짜 신통한 직관이었어. 정씨가 숨을 헉 들이마시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자니가 직관을 몰래 불러서 우리 집을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다고. 김 노인이 굵은 눈물을 방바닥에 뚝뚝 떨어뜨리며 쉰 목소리로 절절하게 고백했어요. 네가 당장 피토하고 죽게 생겼는데 모씨, 그 미친놈이 젊은 직관한테 찝쩍거리는 꼴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정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서며 차가운 벽의 등을 기대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바위를 깨고 연못을 부수면 집안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니가 끝까지 모른 척 방관했다는 거야. 김 노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서럽게 흐느끼며 억눌린 감정을 토해냈죠. 널 살리려 그놈 시선을 돌리려 했을 뿐인데 네가 죽어가는데도 탐욕에 미쳐 날뛰는 그놈을 살려둘 수가 없었어. 방 안에는 김 노인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거친 빗소리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챕터 5 끊어낸 사슬.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정씨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김 노인의 단단한 가슴팍을 세게 밀쳐냈습니다. 네가 어찌 나한테 이리 끔찍하고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정씨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 노인을 노려보며 마루 밑 흙바닥으로 가차없이 내쫓았죠. 내 남편이 피를 토하며 죽고 집안이 처참하게 망하는 걸 네가 다 꾸미고 뒤에서 구경만 했다는 거잖아. 김 노인이 차가운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씨의 낡은 치맛자락을 간절하게 붙잡았어요. 정씨, 화내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널 당장 살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 방법밖에 없었어. 정씨가 김 노인의 거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방문을 쾅 닫으며 안에서 굵은 자물쇠를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당장 내 집 마당에서 나가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어두운 방 안에서 정씨가 죽은 모씨의 낡은 나무 위패 앞에 털썩 주저앉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죠. 아무리 짐승처럼 악독한 지압이라도 가문이 산산조각이 나는 걸 못 막았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뵙겠어. 정씨가 부르튼 맨발로 방바닥을 피가 나도록 쿵쿵 내리치며 서럽게 가슴을 쳤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영감이 화병으로 피토하고 죽어가는 걸 구경만 한 꼴이 되었으니 내가 천하의 몹쓸 년이야. 정씨가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 고통스럽게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마당에서는 김 노인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찬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굳게 닫힌 방문 앞을 묵묵히 지켰죠. 김 노인이 빗물에 젖은 창호지에 이마를 기대고 목이 터져라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어요. 정씨, 제발 자물쇠 좀 열고 시원한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 그러다 너 진짜 숨 넘어가서 죽어. 정씨가 위패만 멍하니 바라보며 메마른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평생 쉬지 않고 모은 재산을 다 털어서 진짜 신통방통한 직관을 불렀던 거야. 김 노인이 두 주먹으로 질척이는
흙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죠. 어떻게든 모씨 그놈 시선을 바위로 돌려서 네가 하루라도 편하게 약탕기 앞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 김 노인이 굵은 눈물을 비 오듯 쏟아내며 방문 문지방에 얼굴을 비비며 매달렸어요. 방 안에서 정 씨가 무릎에 주름진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정녕 나를 위했다면 바위 부수는 것만 구경하고 직관 여인을 당장 한양으로 돌려보냈어야지. 김 노인이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거친 소매로 훔치며 크게 울부짖었죠. 네가 열이 펄펄 끓어 죽어가는데 그 미친놈은 고운 비단옷을 챙겨 입고 젊은 직관한테 더럽게 추파를 던졌어. 김 노인이 피가 맺힌 손바닥으로 나무 방문을 거칠게 긁어내리며 숨을 헐떡였어요. 그 더러운 욕망을 내 두 눈으로 보고 나니 차마 그놈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 무덤을 마저 파게 내버려 둔 거야. 정 씨가 두 귀를 세게 막으며 괴로운 듯이 머리를 마구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천벌을 받을 끔찍한 짓을 내 놈이 다 저질렀으니 죽어서 이 죄를 어찌 다 감당하려고 해. 김 노인이 젖은 창호지 너머로 바닥을 치며 피 끓는 목소리를 토해냈죠. 가문을 망친 더러운 죄와 무서운 천벌은 전부 내가 끌어안고 지옥에 갈 테니 너는 제발 죄책감 갖지 말고 살아. 김 노인의 통곡을 듣던 정 씨의 뇌리에 끔찍했던 2년 전 과거의 조각들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불덩이 같은 몸을 이끌고 부뚜막에 엎드려 밤새 고통스럽게 약탕기를 돌리던 자신의 처참한 몰골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불씨를 살리려고 맨손으로 뜨거운 숯덩이를 부여잡았지. 반면 화려한 사랑채 앞에서 젊은 직관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침을 질질 흘리던 모 씨의 추악한 얼굴이 겹쳐 보였죠. 그 징그러운 인간은 조강지처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더 큰 부자가 되겠다고 낯선 여인 앞에서 내 뺨을 후려쳤어. 정 씨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굽은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방구석에 놓인 깨진 거울 속에서 주름지고 퀭하게 야윈 자신의 늙은 얼굴을 마주한 정 씨가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가 왜 지옥 같은 삶을 만든 그 악독한 인간 때문에 아직도 나 자신을 이렇게 갉아먹고 굶주려야 해. 정 씨가 죽은 모 씨의 위패를 거칠게 노려보며 아주 단호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나는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꾹 참아내며 끝까지 내 놈의 더러운 병수발을 들고 임종을 지켰어. 정 씨가 위패 앞에 놓인 마른 꽃을 마당으로 획 집어 던져버리며 묵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조강지처로서 내 할 도리는 다 했으니 더 이상 이 망할 놈의 더러운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을 테야. 정 씨가 굳게 잠긴 쇠 자물쇠를 거칠게 풀어내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장대비를 맞으며 흙바닥에 웅크리고 무릎을 꿇은 김 노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쳐들었죠. 정 씨, 네가 드디어 내게 문을 열어주었구나. 정 씨가 빗속으로 당장 뛰어나가 김 노인의 덜덜 떨리는 차가운 양팔을 꽉 붙잡고 힘껏 일으켜 세웠어요. 바보같이 이 늙은 할망구가 도대체 뭐라고 자기 전 재산까지 다 버려가며 쏟아지는 비를 맞고 엎드려 있어. 정 씨가 자신의 따뜻한 손바닥으로 김 노인의 젖은 뺨과 차가운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그 무섭고 끔찍한 지옥에서 꺼내 살려주었으니 오히려 내가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해. 정 씨가 김 노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꽁꽁 얼어붙은 그의 등을 따뜻하게 꽉 안아주었죠.
정말 고마워. 네가 모든 걸 걸고 막아준 덕분에 내가 드디어 살았어. 며칠 뒤 마음속 깊은 묵은 응어리를 모두 털어낸 두 사람이 읍내장터 국수집을 통째로 빌려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정 씨가 고명이 듬뿍 올라간 따뜻한 잔치국수를 나무 쟁반에 받쳐 들고 동네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날랐습니다. 다들 면발이 퉁퉁 불기 전에 어서들 많이 드셔. 국수를 후루룩 마시던 마을 촌장이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아니 정씨, 흉년에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겼길래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리 귀한 고기 국수를 다 대접하는가. 김 노인이 정씨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좁은 어깨를 다정하고 든든하게 감싸 안았어요. 우리 두 사람이 남은 여생을 함께 의지하며 한솥밥을 달게 먹는 진짜 부부가 되기로 했소이다. 국수를 먹던 동네 사람들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내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속 시원하게 잘 되었네. 두 사람 다 이제 지독한 고생 끝이고 좋은 데서 호강할 일만 남았구먼. 그날 오후 김 노인이 촌장 집 마루에 걸터 앉아 남은 반문서를 팔아넘긴 무거운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내려놓았죠. 촌장 어르신, 이 돈으로 남녘 온천 마을에 있는 제일 물 맑은 요양각 방 2칸을 장기로 구해 주시오. 촌장이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두 팔로 품에 안고 활짝 웃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자니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정씨 할멈 제대로 호강시켜 주려고 아주 큰 결심을 했구먼. 김 노인이 품에서 정씨가 정성껏 지어준 새 저고리를 쓰다듬으며 무척 흐뭇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저 사람 따뜻한 물에 언발 담그고 남들처럼 편하게 사는 거 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소. 며칠 후 촌장이 관아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요양각 장기 임대 계약서를 김 노인의 거친 손에 쥐어주었죠. 제일 볕이 잘 들고 넓은 방으로 아주 넉넉하게 잘 구해두었으니 걱정 말고 다녀오게나. 출발 전날 방 안에서 정씨가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낡은 보따리 속에 짐을 하나둘씩 차곡차곡 꾸렸어요. 김 노인이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집신을 단단하게 엮으며 정씨의 바쁘게 움직이는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무거운 녹그릇 같은 건 다 버리고 가볍게 입을 옷까지만 챙겨서 홀가분하게 떠나자. 정씨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시장에서 몰래 사둔 고운 새 비단옷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죠. 내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남녘으로 좋은 구경을 가는데 이 정도 곱고 예쁜 옷은 챙겨야지. 정씨가 붉은 모란꽃이 수놓아진 화사한 비단옷을 낡은 보따리 한가운데 소중하게 챙겨 넣었어요. 찜 보따리를 단단하게 묶어매는 정씨의 주름진 얼굴에 지난 고된 세월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내는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챕터 6 자식들의 횡포. 요양각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정씨의 초가집 앞마당에 화려하고 최고급인 가마 여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줄지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망하고 장례를 치른 후 2년 동안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장성한 아들 셋과 며느리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죠. 어머니, 짐보따리를 싸들고 당장 어디로 도망치시려는 겁니까? 큰아들이 다짜고짜 정씨가 앉아있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두 눈을 붉게 부라리고 소리쳤어요. 내가 내 명줄 잡고 내 발로 떠나겠다는데 내 놈들이 2년 만에 불쑥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행패냐. 정씨가 마루에 걸터 앉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큰아들의 오만한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양반 가문의 체면에 단단히 먹칠을 하셔도
유분수지. 늙은 어머니가 이웃집 호라비와 눈이 맞아 온천마을로 야반도주를 하신다는 해괴한 소문을 한양까지 가서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마당에 놓인 귀한 간장 항아리를 화려한 가죽신으로 거칠게 걷어차 산산조각을 내버렸죠. 내 놈들이 집안이 망하자마자 나를 2년 동안 철저하게 버려두고 물 한 모금 안 주더니 이제 와서 무슨 놈의 가문 체면을 운우네. 정씨가 산산이 조각난 항아리 파편을 보며 바들바들 떨리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큰아들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했어요. 어디서 근본도 없는 제비족 상놈의 늙은이가 우리 아버지가 남긴 숨겨진 뼈대 있는 재산을 가로채려고 늙은 어머니를 꼬여냅니까? 둘째 아들이 낮은 담장을 넘어오던 김 노인의 낡은 저고리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놈아, 내 아비가 무서운 빚만 잔뜩 남기고 화병으로 죽어서 숨겨진 재산 따위는 쥐뿔도 남아있지 않아. 김 노인이 멱살 잡힌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둘째 아들의 콧등을 향해 목청을 높여 매섭게 호통을 쳤죠. 늙고 천한 상놈이 남의 집안 귀한 자식 몸에 감히 더러운 손을 대다니 오늘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흠씨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셋째 아들이 화려한 비단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김 노인의 단단한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위협했어요. 사대부 집안의 뼈대 있는 과부가 수절은 못할 망정 다 늙어서 단단히 노망이 나셨습니까? 화려한 비단옷을 겹겹이 차려입은 며느리들이 정씨를 둥그렇게 에워싸고 삿대질을 하며 표독스럽게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 살며 얼마나 남의 눈치를 살폈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십니까? 첫째 며느리가 고급스러운 비단 수건으로 코를 꽉 틀어막으며 마당에 퀴퀴한 흙냄새조차 역겹다는 듯이 눈살을 잔뜩 찌푸렸죠. 남편이 죽으면 평생 무덤 곁을 지키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조선의 엄격한 법도이거늘 어찌 이런 천박하고 상스러운 짓을 꾸미셨습니까? 둘째 며느리가 날카로운 은비녀를 꽂은 머리를 꼿꼿하게 치켜들고 정씨의 주름진 얼굴을 향해 매섭게 쏘아 붙였어요. 너희들이 그 잘난 법도 따지며 한양에서 호의호식하고 도망쳐 살 때 나는 혼자서 죽은 영감의 끔찍한 빚쟁이들을 맨몸으로 다 상대하며 살았어. 정씨가 억울함에 목이 메어 가슴을 퍽퍽 치며 첫째 며느리의 화려한 치맛자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손으로 제 귀한 비단옷을 함부로 만지지 말고 당장 손을 치우십시오. 첫째 며느리가 벌레라도 본 것처럼 기겁을 하며 정씨의 쭈그러진 손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탁 내리쳐 가차없이 뿌리쳤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어찌 이리 짐승보다 못한 괴물로 변해버렸단 말이냐. 정씨가 기가 막힌 듯 하늘을 우러러보며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었어요. 이까지 더러운 진보딸이 당장 아궁이에 불살라버리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며느리들이 정씨가 정성스레 싸둔 요양각 진보다리를 마당 바닥에 내팽개치고 진흙 묻은 뾰족한 꽃신으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아이고, 장동면 제일 가던 모씨네 자식들이 드디어 단체로 미쳐서 지 어미를 밟아 죽이려 하네. 자식들의 살벌한 난동에 크게 놀란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혀를 차며 수군거렸죠.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쥐 죽은 듯 주눅 들어 살아온 정씨가 지독한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끔찍한 큰 죄를 지어서 내 배 아파 낳은 새끼들에게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처참한 수모를 당한단 말이냐.
정 씨가 차가운 흙바닥을 피가 나도록 박박 긁으며 짐승처럼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아비가 죽고 집안이 폭삭 망했을 때 늙은 어미를 나몰라라 버려두더니 이제 와서 내 놈들이 무슨 낯짝으로 패악질이야. 김 노인이 흙바닥에 주저앉은 정씨 앞을 든든하게 막아서며 건장한 아들들을 향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상놈은 당장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일에서 입 다물고 멀찌감치 빠지십시오. 큰아들이 두 팔을 강하게 휘둘러 정씨 앞을 막아선 김 노인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밀쳐냈어요. 건장한 아들들의 거센 힘에 속수무책으로 밀려 마당 바닥에 붕 떠서 내동댕이 쳐진 김 노인의 이마가 날카로운 돌부리에 부딪혀 길게 찢어졌습니다. 김 노인, 이마에서 붉은 피가 철철 나잖아. 다들 이 불쌍한 사람한테서 당장 떨어져. 피를 줄줄 흘리며 쓰러진 김 노인을 본 정씨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갔죠. 어머니는 내일 아침 당장 산 너머 먼 친척이 운영하는 낡은 비군이 절로 끌려가서 평생 갇혀 지내셔야 합니다. 큰아들이 흙바닥을 기어가는 정씨의 얇은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어 캄캄하고 어두운 방 안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어요. 큰아들이 밖에서 무거운 쇠 자물쇠를 덜컥 채워버리고 정씨가 갇힌 방문을 아주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늙은 어미를 빈절에 가두고 평생 햇빛도 못 보게 만들다니 하늘에 무서운 천벌을 받을 패류나 놈들아. 정씨가 굳게 닫힌 방문을 두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두드리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처절하게 절규했죠. 너희들은 내일 아침 환하게 해가 뜰 때까지 이 초가집 주변을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철통같이 감시해라. 큰아들이 한양에서 호위로 데려온 우람한 하인들에게 짧고 단단한 몽둥이를 쥐어주며 매섭게 명령했어요. 예, 대감마님,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워서라도 이 방문 앞을 꼿꼿하게 지키겠습니다. 하인들이 방문 앞에 험악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일렬로 늘어서서 정씨의 좁은 마당을 삼엄하게 에워쌌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건장한 가마꾼들을 데리고 올 테니 얌전히 절로 떠날 채비나 하고 계십시오. 큰아들이 방문에 대고 서늘하게 경고한 뒤 며느리들을 이끌고 흙먼지를 날리며 대문 밖으로 쌩하니 나가버렸죠. 내 팔자가 어찌 이리 기구해서 또 저 모진 자식들 체면을 살려주느라 산송장처럼 평생 갇혀 지내야 해. 캄캄하고 어두운 방 안에 갇힌 정씨가 두 무릎을 끌어안고 덜덜 떨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정씨가 찢어진 짐보따리 틈으로 삐져나온 흙 묻은 새 비단옷을 앙상하고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제 막 김 노인과 따뜻한 밥 한술 뜨며 사람답게 살아보려 했는데 모든 게 다 부질없는 헛된 꿈이었어. 정씨가 캄캄한 방바닥에 늙은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짐승처럼 서럽게 흐느꼈죠. 칠흑같이 어두운 그날 밤 이마가 찢어져 피투성이가 된 김 노인이 감시하는 하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뒷창문 밖으로 다가왔어요. 정씨, 캄캄한 방 안에 무사히 잘 있는 거야. 밖에서 부르는 내 애타는 목소리 들려. 김 노인이 좁은 창살 틈으로 피 묻은 거친 손을 쑥 내밀며 다급하고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김 노인, 밖에는 무서운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마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여길 오면 어떡해. 정씨가 창살 틈으로 내밀어진 김 노인의 따뜻한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숨죽여 울었죠. 내일 아침에 큰아들 놈이 다시 들이닥치면 내가 몽둥이 든 하인들 시선을 다 끌 테니 넌 어떻게든 이 방을 빠져나와서 무조건 뒷산으로 도망쳐.
김 노인이 정 씨의 손등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굵은 엄지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 혼자 도망가서 잘 살라는 건 네가 그놈들 몽둥이에 맞아 뼈가 부러지고 죽는 걸 그냥 보라는 소리잖아. 정 씨가 고개를 세게 가로저으며 김 노인의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목숨은 이미 40년 전에 네가 그 험한 약초 절벽에서 구해준 거니까 제발 내 목숨 걱정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 김 노인이 창살 너머로 정 씨의 젖은 뺨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듯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죠. 김 노인, 내가 평생을 구두쇠 영감 밑에서 노예처럼 짓밟혀 살았는데 매 마지막 숨통마저 저 못된 놈들에게 내어주지는 않을 거야. 정 씨가 바들바들 떨리던 마른 입술을 꽉 깨물며 번뜩이는 눈빛으로 김 노인의 손목을 굳세게 쥐었어요. 내 놈들이 어미인 나를 이리 짐승 취급을 한다면 나도 절대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다. 정 씨가 어둠 속에서 무언가 기발하고 무서운 결심을 한 듯 품속 깊은 곳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7 가짜 빈문서. 다음 날 아침 8시에 큰아들이 정 씨를 절로 끌고 가려고 자물쇠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큰아들이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핏대를 세웠죠. 어머니, 당장 진보다리를 들고 첩첩산중 비군이 절로 떠날 채비를 마치지 않고 뭐 하십니까? 정 씨가 찢어진 진보다리를 끌어안고 도망치는 대신 무척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정 씨가 바닥에 흩어진 낡은 종이 뭉치를 주워 모으며 자식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다들 밖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어미가 하는 말이나 똑바로 들어라. 큰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들과 동생들을 이끌고 비좁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죠. 정 씨가 품속 깊은 곳에서 오래되고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를 꺼내어 방바닥에 툭 내려놓았어요. 사실 내가 김 노인과 그 먼 남녘 온천마을로 가려던 진짜 이유는 야반도주가 아니란다. 정 씨가 주름진 눈가에 맺힌 가짜 눈물을 거친 소매로 훔쳐내며 기가 막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아비가 죽기 직전에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려고 청나라 상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졌거든. 며느리들이 청나라 상인이라는 무서운 말에 기겁하며 뒤로 2 발자국 물러섰죠. 그 무섭고 덩치 큰 채권자들이 지금 요양각이 있는 남녘에 진을 치고 우리 가족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 정 씨가 2 손으로 가슴을 치며 아주 안타깝고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빚쟁이들이 죽은 아비의 핏줄인 너희들을 한양까지 찾아내서 무참히 해코지할까봐 내가 밤낮으로 두려웠단다. 둘째 아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놓인 서류 뭉치를 덜덜 떨며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서류가 전부 아버지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빌린 무서운 빚 문서란 말입니까? 정 씨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큰아들의 손에 낡은 이면지 뭉치를 억지로 쥐어주었죠. 과부인 내가 내 아비의 빚을 전부 짊어지고 호적을 파서 김 노인과 몰래 떠나주려 했단다. 정 씨가 짐직감격한 척 큰아들의 화려한 비단 소매를 꽉 붙잡았어요. 내 목숨을 구해주고 재산까지 내어준 김 노인 돈으로 이 빚을 몰래 갚아주려 했는데 장남인 네가 책임을 지겠다니 내심 아주 든든하구나. 빈 문서라는 말에 질겁한 큰아들이 쥐고 있던 낡은 서류 뭉치를 펄쩍 뛰며 허공에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청나라 상인들의 무서운 빚을 대신 갚아야 합니까? 정 씨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발로 밟으며 직관 여인의 예언을 더해
공포감을 극대화했죠. 그 요망한 직관 여인이 말하길 숫돌바위의 저주가 아직 안 끝나서 이 빚을 거부하는 자식은 피를 토하며 죽게 될 거라고 했어. 막대한 빚쟁이들과 끔찍한 저주라는 말에 며느리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떨었어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목숨이 그 빚쟁이들 칼날에 찢겨서 한양 한복판에서 피를 토하고 억울하게 죽겠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서로의 탓을 하며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를 발로 마구 걷어찼습니다. 형님이 장남이니 형님이 이 빚을 전부 끌어안고 청나라 상인들을 만나러 남녘으로 가십시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의 뺨을 매섭게 올려붙이며 핏대를 곤두세웠죠. 내 놈이 평소에 아버지를 더 모셨으니 내 놈이 빚을 갚고 피를 토하며 저주를 받아라. 자식들이 양반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패륜적인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정씨가 속으로 통쾌하게 웃으며 겉으로는 무척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무섭다면 내가 김노인과 부부의 연을 맺어 그분의 재산으로 아비 빚을 다 갚고 저주를 안고 가마. 정씨가 흩어진 서류 뭉치를 다시 주워 담으며 넌지시 솔깃한 제안을 던졌죠. 대신 너희들이 나와 김노인의 결합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어미에게 불효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서를 써라. 방 안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던 자식들이 정씨의 말에 번쩍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 어머니가 아버지의 빚과 재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저희에게는 어떤 피해도 안 오게 해주실 겁니까? 정씨가 품에서 붓과 먹을 꺼내어 큰아들 앞바닥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하지. 죽은 아비의 빚이 너희들에게 절대 미치지 않음을 확실하게 명시한 각서를 쓰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하마. 양반 가문의 얄팍한 체면보다 당장의 재산과 제 목숨이 더 중요했던 자식들이 앞다투어 붓을 집어들었죠. 형님, 당장 붓을 들고 어머니의 재혼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내용부터 빼곡하게 적으십시오. 큰아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먹을 갈며 하얀 종이 위에 다급하게 글씨를 써 내려갔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재혼을 인정하며 평생 불효를 저지르지 않겠고 아버지의 모든 빚은 어머니가 책임진다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종이가 찢어질세라 앞다투어 붉은 인주를 묻혀 꾹꾹 지장을 찍어 바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완벽한 각서를 썼으니 이제 그 무서운 빚쟁이들을 저희 한양 집으로는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완벽한 각서를 건네받은 정씨가 짐짓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진보다리를 챙겨들었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서 빚쟁이들 눈에 띄지 않게 몸을 단단히 숨겨라. 자식들은 혹여나 그 무서운 청나라 채권자들이 당장 초가집으로 들이닥칠까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얘들아, 무서운 빚쟁이들이 오기 전에 당장 가마에 올라타서 불이 나게 한양으로 도망을 치자. 큰아들이 며느리들과 동생들을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습니다. 건장한 가마꾼들이 자식들을 황급히 태우고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장동면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죠. 어머니, 저희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남이니 절대 저희를 찾지 마십시오. 어젯밤부터 방문을 철통같이 감시하던 하인들도 무서운 빚쟁이들이 온다는 말에 몽둥이를 버리고 싹 도망을 쳤어요. 정씨가 대문 밖에서 머리에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김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씨, 도대체 안에서 무슨 신기한 재주를 부렸길래 저놈들이 혼비백산에서 불이 나게 도망을 친 거야.
정 씨가 자식들이 도망가며 일으킨 흙먼지를 보며 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었죠. 이 서류가 아비가 남긴 어마어마한 청나라 빈 문서라고 속였더니 무서워서 각서를 쓰고 다 도망을 쳤지. 김 노인이 정 씨의 손에 들린 누렇게 바랜 종이를 빤히 들여다보며 눈을 둥그렇게 깜빡였어요. 아니, 이 종이는 내가 며칠 전에 아궁이 불쏘시개로 쓰려던 쓸모없는 이면지 뭉치잖아. 정 씨가 붉은 지장이 잔뜩 찍힌 자식들의 각서를 소중하게 품에 챙겨 넣으며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못된 패류나 놈들이 자기 목숨 살겠다고 글씨도 제대로 안 보이는 불쏘시개 이면지를 보고 싹 다 속아 넘어갔어. 김 노인이 붕대를 감은 이마를 만지며 어이없다는 듯이 배를 잡고 호탕하게 웃었죠. 그 욕심 많은 양반 놈들이 빚 갚기 싫어서 자기 어미를 내팽개치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가다니 속이 아주 다 시원하네. 정 씨가 김 노인의 거친 손을 꽉깍지 껴잡으며 대문 앞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어요. 이제 모든 혹덩어리를 다 떼어냈으니 우리도 당장 그 따뜻한 남녘 온천 마을로 미련 없이 떠나자. 정 씨와 김 노인이 맑게 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함께 시원하고 호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챕터 8 남녘의 원앙 부부. 가짜 빈문서 소동으로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완전히 떼어낸 지 사흘 후 두 사람이 따뜻한 남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맑고 뜨거운 온천수가 졸졸 흐르는 그림 같은 요양강 마당에 정 씨와 김 노인이 무사히 짐을 풀었죠. 김 노인 방바닥이 어찌 이리 절절 끓고 비단 이불이 폭신한지 내가 꼭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꿈을 꾸는 것 같아. 정 씨가 화사한 모란꽃 병풍이 세워진 넓고 따뜻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떡 벌렸어요. 평생 뼈 빠지게 굳은 일만 하며 고생한 당신을 위해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볕이 잘 들고 따뜻한 방으로 넉넉하게 골랐어. 김 노인이 낡고 무거운 짐보따리를 방구석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정 씨의 거친 손을 다정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우리 악독한 영감 밑에서 짐승처럼 벌벌 떨며 살던 내가 이리 호강을 누려도 되는지 자꾸만 심장이 쿵쿵 뛰고 겁이 나네. 정 씨가 평생 처음 받아보는 극진하고 화려한 대접에 가슴이 벅차올라 붉은 눈물을 뚝뚝 흘렸죠. 이제 그 끔찍하고 무서운 빚쟁이 자식들 걱정은 싹 다 버리고 남은 평생 이 맑은 물에 몸이나 푹 담그며 신선처럼 떵떵거리며 살자. 김 노인이 정 씨의 주름진 눈가에 고인 맑은 눈물을 굵고 거친 엄지손가락으로 아주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내 평생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볏짚만 덮고 잤는데 이 고운 비단 이불을 덮으면 몸이 녹아내릴 것만 같아. 정 씨가 폭신한 비단요 위에 털썩 주저앉아 화려한 이불깃을 앙상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이 요양각 뒤뜰에 정성스레 마련된 맑고 따뜻한 노천 온천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죠. 정 씨가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온천수에 흉터투성인 맨발을 담그고 나른하게 두 눈을 감았어요. 이 뜨거운 물에 꽁꽁 언발을 녹이니 과거에 그 험하고 가파른 약초 산을 타며 찢어졌던 발바닥 상처가 씻은 듯이 다 낫는 기분이야. 정 씨가 두 발로 맑은 물장구를 가볍게 치며 김 노인의 단단하고 넓은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정 씨 평생 장신구 하나 없이 억척스럽게 흘바닥만 구르며 살았는데 이 은비녀가 당신의 고운 하얀 머리에 참 잘 어울리겠어. 김 노인이 곁에 앉아 온천수에 발을 담근 채 장터에서 남몰래 사온 반짝이는 은비녀를 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죠.
다 늙어 빠진 할망구한테 무슨 이런 귀하고 비싼 장신구를 다 사와서 사람 가슴을 이리 미친 듯이 뛰게 만들어. 정씨가 김 노인의 손에 들린 화려한 은비녀를 보고 두 눈을 둥그렇게 뜨며 수줍은 소녀처럼 양보를 붉게 물들였어요. 다음 생에는 절대 험한 산 타며 고생시키지 않을 테니 그때는 처음부터 나랑 진짜 부부의 연을 맺어서 곱고 예쁘게 살아보자. 김 노인이 정씨의 곱게 빗어 넘긴 쪽진 머리에 반짝이는 은비녀를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껏 꽂아주었습니다. 이승에서 당신과 마주보며 보내는 이 남은 날들이 내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첫 번째 생이나 다름없어. 정씨가 머리에 꽂힌 차가운 은비녀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코끝이 찡해져 김 노인의 든든한 품을 꽉 끌어안았죠. 당신 입에서 그렇게 예쁜 말이 술술 나오니 내 굳은 가슴이 아주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다 녹아내리는구먼. 김 노인이 정씨의 굽은 얇은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산이 떠나가라 껄껄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요양각 사람들이 넓은 툇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늘 손을 꼭 잡고 마당을 산책하는 두 사람을 보며 부러운 듯 수군거렸습니다. 요양각 주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고구마와 시원한 동치미를 넓은 채반에 담아내오며 두 사람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죠. 아이고, 두 분이 어찌나 찰떡같이 찰싹 붙어 다니시는지 우리 동네에서는 벌써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쫙 퍼졌소이다. 정씨가 주인이 건넨 뜨거운 고구마 껍질을 정성껏 벗겨 김 노인의 입가에 다정하게 쑥 내밀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소리가 이리 듣기 좋으니 앞으로 더 찰싹 붙어 다녀서 사람들 배가 아프게 만들자. 김 노인이 정씨가 내민 노란 고구마를 크게 베어 물며 아주 흐뭇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직접 껍질을 까주니 매일 먹는 이 흔한 고구마도 귀한 산의 진미보다 100배는 더 달고 맛있네. 정씨가 숟가락으로 살얼음이 낀 맑은 동치미 국물을 떠서 김 노인의 입에 쏙 넣어주었죠. 고구마만 급하게 삼키다 체할 수 있으니 이 시원한 국물도 같이 후루룩 넘겨봐. 김 노인이 목구멍까지 시원해지는 동치미 국물을 삼키며 무릎을 치고 껄껄 웃었어요. 아주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해서 12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야. 시간이 훌쩍 흘러 따뜻했던 남녘 요양각에도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는 추운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깥에는 살을 에이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지만 두 사람의 방 안은 절절 끓는 온돌방 덕에 땀이 날 만큼 무척 포근했죠. 김 노인 방바닥이 아주 불덩이처럼 뜨거우니 밖이 추운 줄도 전혀 모르겠어. 정씨가 붉은 숯불이 든 화로 앞에 바짝 앉아 달콤하고 따뜻한 쌍화탕을 정성껏 다리며 기분 좋게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과거의 모씨 영감을 위해 억지로 불을 지피며 끓이던 그 지독하게 쓰고 역겨운 한약 냄새가 이제는 내 코에서 싹 사라졌어. 정씨가 잣을 동동 띄운 뜨거운 쌍화탕 사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방바닥에 누워있는 김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김 노인 방바닥에 등만 지지고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내가 끓인 이 따끈따끈한 쌍화탕을 쭉 들이켜봐. 김 노인이 방바닥에서 벌렁 들어 누워있다가 정씨의 부름에 빙그레 웃으며 무거운 몸을 훌쩍 일으켰죠. 당신이 내 건강을 위해 끓여준 이 달콤한 쌍화탕 한 모금이면 올겨울 그 무서운 장티푸스도 얼씬을 못하겠어. 김 노인이 쌍화탕을 단숨에 시원하게 들이켜고 입맛을 쩝쩝 다시며 눈 내리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정씨 창밖을 내다보니 하얀 눈이 아주 소복하게 잘 쌓였는데 우리 오랜만에 몸도 풀 겸 뒷산으로 눈 구경이나 갈까. 정씨가 낡은 저고리 위에 두꺼운 솜털 두루마기를 겹겹이 껴입고 따뜻한 털목도리를 목에 단단히 둘렀습니다. 예전에는 모씨 그 미친 인간한테 억지로 뒷산에 끌려가서 무거운 나무를 짚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꽃놀이 가득 산을 타네. 두 사람이 튼튼하고 두꺼운 솜신을 단단히 챙겨 신고 하얀 눈이 소복하게 덮인 요양각 뒷산의 좁은 오솔길을 나란히 걸어 올라갔죠. 찬 바람에 하얀 눈송이가 사방으로 흩날리는 험한 산길에서 김 노인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씨의 작은 손을 아주 단단하게 움켜쥐었어요. 당신 발이 깊은 눈덩이에 푹푹 빠지지 않게 내가 눈을 꾹꾹 밟아서 단단하게 길을 터줄 테니 매 발자국만 딱 맞춰서 따라와. 정씨가 김 노인이 낸 커다란 발자국 위에 자신의 작은 발을 차곡차곡 포개어 디디며 어린아이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넓은 등으로 내 앞을 든든하게 막아주고 이리 길을 훤하게 다 내어주니 내가 이 미끄러운 산길에서도 넘어져 다칠 일이 전혀 없네. 김 노인이 걷어찬 눈더미가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보며 걸음을 멈추고 정씨를 향해 뒤를 돌아보았죠.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내 튼튼한 두 다리에 힘이 펄펄 넘칠 때까지 당신이 걷는 앞길은 내가 돌부리 하나 없이 다 평평하게 닦아줄게. 정씨가 눈을 털어내며 김 노인의 차갑게 언 두 볼을 따뜻한 양손으로 꾹 감싸 안았어요. 내 인생에 몰아치던 끔찍한 눈보라는 다 끝났으니 이제 당신 손을 꽉 잡고 이 눈부시게 예쁜 길만 천천히 걸어갈 거야. 김 노인이 정씨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굳은 손을 포개어 얹고 눈물이 그득 고인 맑고 다정한 눈으로 그녀를 깊게 쳐다보았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상처는 이 하얀 눈밭에 다 묻어버리고 우리 둘이서 이 거친 세상을 아주 보란듯이 신나고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모진 풍파를 꾀와 지혜로 당당하게 이겨낸 정씨가 자신을 지옥에서 꺼내준 오랜 벗 김 노인의 손을 아주 단단히 마주 잡았죠. 50대 후반의 두 사람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끝없이 펼쳐진 새하얀 눈길 위를 나란히 발을 맞추며 묵묵히 걸어 올라갔어요. 평생을 억눌린 채 무정한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그녀의 삶은 그날 아궁이 앞에서 뜨거운 결심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빛을 맞이했습니다. 나를 올가매던 지옥 같던 안채를 벗어나 마침내 낯선 길 위에 섰을 때 그녀를 반겼던 것은 매서운 바람이나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자유와 벅찬 설렘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스스로를 찾아내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잃어버린 이름과 진짜 사랑을 찾아 걸어나간 그녀의 용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를 고단하고 숨가쁘게 살아내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작은 이야기가 위로와 희망의 불씨로 가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이나 그림자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찬란하게 피어날 눈부신 내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향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